네, 회계사 1차 대비 경영학 기본 이론반 강의를 맡은 이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처음이니까 어쨌든 이제 오늘 처음부터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경영학 강의 시작할 거고요. 일단 첫 시간이니까 진도 나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좀 할 거예요. 근데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하지 않을 거고 조금 이제 전체적인 틀도 좀 잡아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오리엔테이션 먼저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성격으로 이런저런 말씀들을 좀 드릴 거고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저와 같이 이제 회계사 1차 시험 목적상으로 이제 경영학 공부에 나가도록 할 건데 뭐 일단 아무래도 뭐 혼자 공부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상황적으로 궁금한 점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질의응답 같은 것도 좀 해야 될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는 관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서 그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의사소통 채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Q&A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아니면 의사소통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지금 상황적으로 이제 가능한 채널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순수하게 질문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그 해커스 홈페이지 내에 그 인강 쪽 들어가시면 저한테 질문할 수 있는 질문 게시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이제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다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널은 그 이메일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그 이메일 맞춰가지고 제가 회신하는 형태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 같고 그 제 이메일은 fuzzual@연세.a.kr로 이메일 주시면 되고 그 교재 어딘가 쓰여져 있어요. 교재 표지 쪽 보시면 안 쓰셔도 돼요. 그 교재 표지 어딘가 보시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메일 주시면 제가 이메일 수신할 거고 뭐 가급적이면 제가 이메일을 좀 수시로 확인하는 형태라서 그 주말 포함해서 뭐, 주말 포함해서 어쨌든 24시간 이내로 답변은 갈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제가 사실 그 강의 좀 오래 해왔는데 계속 안 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제가 카페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통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페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 카페를 통해서도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카페가 네이버 들어가셔서요. 그 네이버 카페 들어가셔서 뭘 검색하시냐면 이노 경영 연구소라는 걸 검색을 하시면 제 카페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카페 가입 신청해 주시면 역시 요즘 모바일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바로바로 승인 가능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큰 문제 없으면 바로 승인할 거니까 요 카페 이용해서 그 Q&A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카페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을 듯 하냐면 역시나 이제 그 질의응답 외적으로 뭐 제가 자료 같은 걸 좀 업로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장 대표적으로 자료라면 기출문제 해설 자료들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교재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교재 사용하는 과정에서 정오표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런 것들 포함해서 제가 이제 뭐 필요한 자료도 있으면 거기다가 업로드도 좀 해놓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한 가지 죄송한 건 요 카페가 회계사 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카페는 아니고 제가 이제 경영학 관련해서 이것저것 좀 하는 게 좀 많아서 이제 걔네들을 좀 통합해 놓고 있는 거니까 좀 디렉토리가 좀 복잡하게 되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참조하셔서 요 카페 이용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 그 정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의사소통 채널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교재를 써야 되는 거고 그 교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뭐 쓸 거냐면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CPA 경영학 제4판 교재 가지고 진행을 좀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교재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일 첫 번째, 이 교재가 이제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걸 보시게 되는 거고, 일단 뭐 교재 한번 쭉 넘기면서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뭐가 들어가 있냐면, 머릿말 빼고요. 제가 사실 교재 쓸 때 가장 자신 없는 게 머릿말이에요. 예. 그래서 머릿말은 그냥 한번 읽어보든가 말든가 하시면 되고, 제일 첫 번째 이제 목차가 들어가 있죠. 목차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들어가 있냐면 편별 요약 정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쭉 넘겨보시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냐면 그 표 형태로 17페이지인가? 그 정도 제가 잡아 놓았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표 형태로 편별 요약 정리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본문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본문 뒤에 각 챕터별로 기본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 및 예상 문제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교재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각 그 내용들별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제일 첫 번째, 예, 목차가 되는 거죠. 목차가 되는 거고, 이제 이 목차 어떻게 그 목차가 잡혀져 있는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경영학을 하실 거잖아요. 회계사 시험 목적상으로 이제 경영학을 하실 텐데, 그 경영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뭐 선입견이라면 선입견, 오해라면 오해 같은 것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경영학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일단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왠지 너무 방대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그냥 되게 잡다해 보여. 예, 그냥 잡하게 느낌? 어떤 논리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요. 그냥 잡하게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가장 대표적인 오해라면 오해고, 선입견이라면 선입견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경영학을 접근하는 순서에 대해서 인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영학은 학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학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뭔가 체계와 단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인지가 없으니까 괜히 방대해 보이고, 범위도 마땅치 않은 것 같고, 그냥 잡다해 보이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재 만들 때 가장 많이 공을 들이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어디냐면 목차예요. 예. 이 목차가 잘 잡혀져 있어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좀 더 구조적으로 경영학을 공부할 수 있어지는 상황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왜 그 목차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다시 해서 경영학의 접근 순서가 목차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요 얘기 드리면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출제 경향,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왜 교재가 그 목차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출제 비중은 어떤 비중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판단하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일단 어떤 형태로 이야기가 돼야 되냐면, 이제 경영학을 어떤 순서로 접근하게 되냐라는 건데, 그 제일 첫 번째 아주 유치한 예가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영어를 처음 공부하실 때요. 예, 영어를 처음 공부하실 때 굿모닝부터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될까요? 알파벳부터 외우셔야 그 다음에 뭘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경영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학을 제일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용어들, 기초적인 개념들,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숙지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분야가 바로 뭐냐면 경영학 원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야가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경영학 원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영학 원론이라는 것은 그냥 경영학에 대한 기초 개념들 또는 용어들을 좀 파악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어느 쪽을 가셔야 되냐면 크게 두 가지를 가시게 되는데, 역시나 이제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아까도 잠깐 제가 밑밥을 깔긴 깔았는데 경영학이 학문일까? 왜냐면 좀 잡다해 보이니까. 근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경영학이 학문이라고 주장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역시나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분야가 학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있으면 되냐면 방법론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경영학은 그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론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오늘 첫날에서 정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거예요. 진짜 천천히 갈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숫자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론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조직 행동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방법론도 있을까요?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론도 있겠죠. 그리고 그쪽을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냐면 경영과학, 옛날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계량 경영학이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OR이라고 이야기했던 거고요. 요즘은 명칭이 바뀌어서 경영과학이라고 불리워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이제 어떤 상태가 돼버리냐면 경영학을 공부하기 위한 이제 준비가 끝난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까지는 시험하고는 무관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시험하고 무관한 내용을 제가 강의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체계적으로 갔을 때 여기까지가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가 끝나 있는 상태라고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쪽이 시험에서 안 물어봐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경영학 원론 다음에 조직행동론과 경영과학을 공부하시는 거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경영학의 분과학이라는 것을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학은 기본적으로 4개의 분과학을 가지고 있고, 그 4개가 바로 뭐냐면 재무관리라는 분야가 있고요. 좀 전에 수업 들어오기 전에 윤민호 교수님 잠깐 만났는데 다음 주 종강한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무관리라는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적 자원관리라고 이야기하는 분야가 있고, 생산 운영관리, 마케팅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경영학의 가장 기본적인 4개의 분과학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는 거냐면 경영 전략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경영학을 진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하는 기본적인 순서가 되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밑에 계속 깔려있는 분야가 있어요. 깔려있는 분야가 있고,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회계학. 그 다음에 사실 우리는 이제 시험 목적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분야이긴 한데 경영정보 시스템, MIS라고 얘기하는 거. 걔네들이 이제 경영 밑바닥에 전반적으로 깔려져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경영학을 접근하는 순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순서 제가 개발해 놓은 순서 절대로 아니고요. 사실 어떤 순서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이제 경영학과를 운영을 하잖아요. 경영학과를 운영할 때 그 4년 커리큘럼의 기본적인 골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대학에서 그 경영학과를 운영할 때 기본적인 골격, 커리큘럼을 가지고 지금 경영학의 접근 순서를 말씀드리고 있고, 당연히 학년별로 올라가면서 단계가 있을 거니까 그 커리큘럼이 바로 기본적으로 경영학을 접근하는 순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한 가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대학에서 경영학과를 운영하는 목적은 뭘까요? 경영자를 양성하는 게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으시죠? 여러분들께서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회계사 1차 시험 경영학 과목에서 문제를 맞추기 위한 목적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너무 세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런 얘기 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세속적이지 않아요. 단지 현실적일 것 뿐이에요. 그러면
시험 목적성으로 갈 때도 이 목차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될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큰 틀은 다르지 않은데 어떤 부분만 살짝 그 변환을 주면 되냐면, 맨 마지막에 제가 경영 전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경영 전략이라는 것이 맨 뒤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요, 그 경영학이나 학문 체계로 이야기하면 경영학 전체를 시스템적으로 아우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경영 전략을 맨 뒤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험이라는 관점으로 끌고 가면 이 경영 전략과 관련해서 그렇게 고차원적이고 시스템적인 그런 내용들을 물어보지는 않을 거잖아요. 단지 그 경영 전략에 들어가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 또는 몇 가지 분석 도구들, 이런 거 중심으로 물어보게 될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얘를 맨 뒤로 뺄 필요가 없어요. 어디서 같이 정리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냐면, 처음에 정리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에 대한 목차 완성된 건데,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제 1편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냐면, 경영학 원론과 경영 전략을 합쳐서 경영학 입문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1편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 2편 가시면 역시나 조직 행동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편 가시면 일단 제가 지금 칠판에 판서한 내용 가지고 가면 얘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얘는 교재 어디에도 없어요. 예. 물론 없는 이유는 다른 이유는 아니고, 우린 시험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경영과학에 대한 그 출제가 거의 되지 않고 있고요. 혹시 모르는 그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경영과학을 전체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죠. 혹시 하나로 나오면 그때 어떻게 가시는 게 맞는 거? 신의 뜻에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영과학을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물론 이제 경영과학에서 조금 필요한 내용들은 어느 쪽으로 잠깐 교재상에 들어가 있긴 하냐면 이쪽에 살짝 들어가 있긴 있어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경영과학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3편 가면 어떤 내용 들어오게 되냐면, 지금 이 재무관리 제가 적어놓고 있긴 하지만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재무관리는 제도관이 아니에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는 그 재무관리가 2차 과목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회계사 쪽 분류를 이야기하면 경영학은 일반 경영학과 재무관리로 나눠지죠. 예, 재무관리 아닌 경영학. 그래서 그 재무관리는 2차 과목에도 있으니까 이제 재무관리는 따로 이제 하시는 거고, 저는 재무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역시나 제 교재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러면 2편까지 왔고, 이제 3편 가서 어떤 내용 들어가 있는 거고, 인적 자원 관리 들어가 있는 거고, 4편 가서 생산 운영 관리 들어가 있는 거고, 5편 가서 마케팅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가 그 순서대로 잡혀져 있는 이유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건 처음부터 고차원적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 구조로 지금 교재 목차가 잡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가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느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그 교재 목차이자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순서가 되는 거고, 이 순서대로 공부하셔야만 경영학이 구조적으로 들어와요. 네. 그래서 순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럼 여기다가 출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영학의 가장 기본적인 분야는 모두 4개, 그리고 그 4개가 재무관리, 인적 자원관리, 생산 운영관리, 마케팅이라고 하는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4개 분야에서 총 4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재무관리와 재무관리 아닌 분야로 나눠지게 되는 거고, 그 안에서의 출제 비중이 또 갈라져요. 총 40문항 중에 재무관리는 모두 몇 퍼센트의 비중을 가지고 있냐면 40%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총 16문항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에서 24문항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1차 과목에서 한 과목이 아니라, 저 항상 얘기합니다. 0.6 과목이라고요. 예. 그러면 0.6이니까 6, 4, 24, 24문항이 되는데, 그 24문항은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밑에 총 3개 분과학이 있는 거고요.
24문항이니까 각 8문항씩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틀이 깨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에서 8문항, 생산 운영 관리에서 8문항, 마케팅에서 8문항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를 의심하실 거예요. 뭘 의심을 하실 거냐면,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쪽도 출제 범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뻥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요. 연결관계가 있어요. 어떠한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경영 원론, 경영 전략, 조직 행동론, 인적 자원 관리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이 포함해서 8문항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영과학과 생산 운영 관리가 합쳐서 한 덩어리이긴 한데, 이쪽은 그냥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생산 운영 관리가 8문항, 마케팅이 8문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가장 범위가 넓은 쪽은 원론, 전략, 조직, 인사로 연결되는 그쪽이 가장 범위가 넓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생산 운영 관리와 마케팅에서 각각 8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좀 특이한 점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이쪽은 지금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는 건 맞아요. 한 2, 3년 전부터. 근데 그게 고착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건 아주 위험하세요. 예, 그러니까 일단 한 2, 3년 전부터는 조직 행동론과 인적 자원 관리만 가지고 8문항을 출제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 전에 출제 경향을 보면 경영학 원론과 경영 전략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 포함시켜서 출제가 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2, 3년 동안 출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쪽을 접고 가시는 건 너무나 위험하세요. 너무나 위험하시니까 그냥 조금 어쨌든 시험은 좀 안전한 맛도 없잖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묶어서 한 덩어리, 생산 운영 관리 한 덩어리, 마케팅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서 출제 경향들 잡아가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목차와 관련돼서 드리는 이야기들 전부 다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편별 요약 정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것 역시 이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제 지금 경영학 처음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영학을 처음 시작하시는 관점에서 뭐가 좀 눈에 들어와 있어야 될 듯 하냐면, 이 경영학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김새가 일단 좀 들어와 주어야 될 듯 해요. 그래서 이 편별 요약 정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경영학을 처음 하시는 입장에서는, 아, 경영학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얘기들을 떠들 거구나 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뒤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경영학을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익숙함이에요. 일단 좀 익숙해져야 경영학이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계속 좀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본다고 했을 때 교재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동지가이나 아니면 짬짬이 날 때 수시로 보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도 만들어 놓은 것이 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0페이지 조금 더 넘는 분량으로 표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경영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보기 위한 목적이긴 하겠지만,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용도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제 계속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이제 좀 짬이 날 때, 그러니까 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야지 이 상황이 아니라 뭐 이동지가이나 아니면 화장실 같은 데서, 그런 데서 그냥 손쉽게 좀 볼 수 있게끔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진 표라고 보셔도 되세요. 예.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경험이 한 번 있었냐면, 지금은 다행히 이 자리는 없으신데, 제가 좀 전에 들고 다니면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성격 급한 친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책을 푹 하고 찢었어요. 예. 물론 제가 드린 얘기가 있으니까 들고 다니면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찢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걸 보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책은 제 자식 놈과 같은 놈인데 그 자리에서 푹 하고 찢어졌잖아요. 예, 푹 하고 찢으라고 푹은 아닌 거거든요.
죄송해요. 예?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걸 본 이후부터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책 찍지 마시고요. 그 요것만 제가 PDF로 바꿔가지고 카페에 이미 올려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카페에서 그냥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프린트아웃해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학원 측에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들 어차피 복습용 동영상 다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인강에다가도 붙여달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강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든지 아니면 카페 통해서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아웃해서 쓰시면 뭐 여러 번 쓸 수 있잖아요. 굳이 책 안 치셔도 되죠. 네, 그래서 그 용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쓰는지 말씀드렸고 과정에서 어떻게 쓰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용도가 더 있어요. 네, 이거 제가 생각보다 그 신경을 좀 쓴 거라서 마지막 용도는 뭐냐면 이제 계속 이제 공부하시다가 어느덧 1차 시험 날짜가 됐을 거예요. 그럼 이제 1차 시험 보러 가시면서 그냥 펜만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괜히 펜만 들고 가면 멋져 보인다고. 예. 하나도 안 멋져 보여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험장 가실 때 뭔가 막판에 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시험 특성상 그 막판에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과목이 또 경영학이기도 하거든요. 1교시에 시험 보기도 하고. 그럼 이제 경영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두꺼운 교재나 아니면 뭐 객관식 문제집을 들고 가서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가장 또 그 막상 가서 뭐 오랜 시간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컴팩트한 게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고 그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편별 요약 정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작과 중간과 끝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용하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편별 요약 정리까지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뭐 본문에 대해서는 본문이니까 제가 따로 할 얘기는 없을 듯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구성 쪽 가시게 되면 크게 두 가지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 문제가 있고 기출 및 예상 문제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어떻게 활용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경영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익숙함이에요. 그리고 익숙함이라는 것은 회독수를 늘리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본 문제와 기출 및 예상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회독수를 늘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진도 쭉 나갈 거잖아요. 그럼 진도 끝나고 나면 이제 한 챕터가 끝나요. 그리고 그 챕터 뒤에 기본 문제와 기출 및 예상 문제 들어가 있을 텐데 일단 지금은 기출 및 예상 문제는 건드리지 마세요. 기본 문제 쪽만 보시는 건데 여기 기본 문제는 어떠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앞에 있는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할 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 기본 문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본문 내용 공부하시고 나면 이제 기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회독수를 늘려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일단 진도를 나가는 과정 중에서는 기출 및 예상 문제는 일단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쭉 도시는데 그럼 이 기출 및 예상 문제는 어떻게 활용하시게 되냐라는 건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되세요.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재는 모두 5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편이 끝날 때마다 각 편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그 편을 정리해야 되는데 본문 내용 가지고 정리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이나 분량상의 제약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거요. 이걸 한번 풀어보시면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회독수를 늘려가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출 및 예상 문제는 각 편이 끝날 때마다 그 안에 들어간 챕터에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가는 형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도 활용하셔도 되냐면 일단 계속 진도 나가는 겁니다. 1편, 2편, 3편, 4편, 5편까지 쭉 나가요. 물론 그 과정에서는 본문과 기본 문제만 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종강하겠죠. 종강하고 나면 그 종강하고 나서 역시나 빠른 시간 내로 한 번 더 돌리셔야 될 필요성은 있을 거고 그때 요 기출 및 예상 문제를 가지고 돌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그래서 이 기출 및 예상 문제는 개인의 상황에 맞게끔 둘 중에 한 가지로 활용하시면 되세요. 편 단위 끝날 때마다 활용하시는 형태 한 가지와 전체 다 끝나고 나서 활용하시는 형태 그런 형태로 활용하시면서 회독수를 늘려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용도로 활용하게끔 교재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교재 구성과 관련된 이야기 정리됐고, 그 다음에 이 교재 특징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떠한 특징 한 가지를 네, 두 가지. 네.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쭉 넘겨보세요. 본문 쭉 넘겨보시면 어떤 느낌으로 좀 쓰여져 있다는 느낌이 있을 거냐면 요약식이 아니라 서술식으로 교재가 쓰여져 있다는 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예. 그리고 전 일반적으로 이제 수험서를 가급적이면 요약식이 아니라 서술식으로 작성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긴 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뭐 제가 앞으로 계속 강조해서 강조할 건데, 여러분들은 경영학이라고 이야기하면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논리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최대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교재를 요약식으로 작성해 버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요약식은 주변적인 얘기들이 좀 없다 보니까 외우는 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교재를 요약식으로 작성해 버리게 되면 이율 배반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 드릴 목적으로 교재를 최대한 서술식으로 작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요약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장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서술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눈에 잘 안 들어오죠. 문장들이 쭉 펼쳐져 있으니까 눈에 잘 안 들어오세요. 대신에 요약식으로 작성하면 눈에 좀 잘 들어와서 좀 컴팩트해 보이는 맛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요약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되는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요약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버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교재가 들어가 있냐면, 일단 서술식으로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독성을 좀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했고, 그래서 쭉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재 본문 내용 중에 좀 색깔이 다르게 들어가 있는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몇몇 내용들을 좀 강조해 놓고 있는 거고, 걔네들이 이제 요약식으로 들어갔을 때 꼭 정리하셔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교재 본문 내용 가지고 이해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색깔이 먹여져 있으니까 그렇게 좀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역시나 또 이제 제 교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역시 쭉 넘겨보시면 뭐가 좀 많이 보이냐면 각주가 좀 많이 보여요. 네, 각주가 좀 많이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제 교재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교재 쓸 때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각주는 참고 목적으로 많이들 쓰시잖아요. 근데 제 교재에 들어가 있는 각주는요, 참고 목적이 아니라 본문과 동일한 가중치를 가져요. 그러니까 제 교재에 들어가 있는 각주 글자 조그맣다고 해서 조금 덜 중요하게 보시거나 무시하시면 절대로 안 되세요. 그냥 제 교재에 들어가 있는 각주는 본문과 동일한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왜 제가 각주를 좀 많이 쓰냐면 다른 거 아니고, 역시나 제가 아까 목차에도 좀 공을 들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재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흐름이에요. 흐름. 논리랑 흐름이요. 왜냐면 특히 시험 목적상으로 경영학을 공부하실 때는 흐름적으로 좀 이어서 가셔야만 이게 들어와서 머리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흐름의 문제, 논리적 흐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이것저것 다 때려넣다 보면 흐름이 깨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흐름을 깨는 것들은 그냥 각주로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문상으로 흐름을 좀 유지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시험 목적상으로 어쨌든 추가적으로 정리할 내용들은 필요한 거니까 걔네들을 각주로 빼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 교재에 들어가 있는 각주는 본문과 동일한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정도가 이제 교재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제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거고,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제일 첫 번째, 어떻게 강의 진행할 거냐면, 저는 철저하게 어떤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이냐면,
탑다운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탑다운은 어떠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 뭐 제가 만들어 놓은 용어긴 한데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의미는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 항상 어떻게 강의를 할 거냐면, 매 시간을 끊어서 보셔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부터 종강날까지 전체를 같이 묶어서 보셔도 마찬가지일 텐데, 항상 큰 그림을 먼저 그릴 거예요. 큰 그림을 먼저 그려 드릴 거고, 그림 안에서 세부적인 얘기들을 얹어가는 형태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 이걸 그냥 제가 가칭 탑다운이라고 이름 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강의할 거냐면, 큰 그림 전체적으로 쭉 그려드리고 거기다 세부적인 그림들을 그려간다는 흐름으로 따라오시면 되시고, 그래서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거냐면, 뭐 교재 하나씩 라인 바이 라인 읽어가면서 하는 강의 저 절대로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거고 못해요. 그런 강의 못해요. 저는 항상 어떻게 강의할 거냐면, 일단 칠판에다가 전체적으로 판서할 거예요. 판서할 거고, 그 판서 가지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역시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할 내용들이 있다면 그제서야 교재 가지고 보완하는 형태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형태로 강의가 진행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아까 교재 내용은 본문과 기본 문제와 기출 및 예상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기본 이론, 기본 종합반 특성상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푸시면 되는 거고, 그 문제를 푸시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그땐 저한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특히 기본 종합반 시간에 문제를 푸는 일은 없을 거고, 교재 본문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에 대해서 좀 중점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거냐면, 경영학적인 표현을 익히게 해드리는 것도 역시나 염두에 두면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똑같은 용어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당연히 많겠죠. 근데 그 똑같은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그 용어의 개념과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시험장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그 용어를 어느 관점으로 해석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될까요? 경영학 관점에서 해석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만 정답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개념으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오히려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경영학적인 표현들을 좀 잡아드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도 강의를 진행할 거고, 그냥 몇 가지만 지금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좀 던져드리면 그런 거예요. 경영학 하시다 보면 고전적 하고 현대적이란 표현들을 종종 보시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직관적으로 가면 고전적은 옛날 거, 현대적은 요즘 거라는 의미가 우리가 일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개념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경영학에서의 고전적과 현대적이란 표현은 옛날 것과 요즘 것이란 개념은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경영학은 어떨 때 고전적 또는 전통적이란 표현을 쓰냐면, 나중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영학은 인간에 대한 가정이 두 가지, 그리고 그 두 가지가 X 관점과 Y 관점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인간에 대한 가정을 X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고전적 또는 전통적이란 의미가 되는 거고, 인간에 대한 가정을 Y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 현대적이라는 것의 의미가 돼요. 그러면 결국 시험 문제 보셨는데 고전적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면 이건 옛날 것이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X 관점이라고 해석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만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역시 또 이제 경영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가 될 거냐면 수평적, 수직적 이라는 표현들도 역시나 자주 보실 거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수평적은 이게 수평인 거고 이게 수직인 거잖아요.
근데 경영학에서 수평과 수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 또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자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하게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수평적이라는 것은 동일 단계란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 수준의 변화가 없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둘 중에 어느 쪽으로 사용될지에 대한 것은 문맥상으로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직적이란 용어는 어떠한 의미 둘 중에 한 가지일까요? 다른 단계란 의미로 사용되거나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 수준의 변화가 있다란 의미로 사용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들과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일치하지만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 드리는데 역시나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강의하는 이유는 역시나 시험 목적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 그 이야기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그럼 이제 저는 강의를 진행해야 되는 거고, 그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제 입장은 어쨌든 뭔가 포커싱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죄송하지만 저는 어떠한 가정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거냐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경영학에 기억도 본 적이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제학의 기억은 이미 보고 계시잖아요. 예. 하지만 일단 어쨌든 지금 경영학을 처음 시작하는 관점이니까 경영학의 기억자도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불쾌하셨으면 양해를 부탁드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경영학에 대해서 제로 베이스를 가정한 상태에서 강의를 진행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처음엔 진도가 되게 느려 보여요. 예. 왜냐면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설명해야 될 것도 많고 천천히 좀 가면서 계속 경영학을 좀 체득시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갑자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진도가 확 나가 있는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놓치지 말고 좀 잘 따라오셔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진도가 많이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가 되면 이렇게 가속도가 붙어버리죠. 예.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무슨 얘기 때문에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냐면, 처음에 진도가 느리다고 해서 너무 얕보시거나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이건 또 나중에 크게 후회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제 속도에 맞춰서 따라오겠다는 생각으로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강의할지에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어떤 얘기하면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할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왕창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릴 거고, 역시나 첫 번째,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제가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저와 같이 경영학을 하시는 상황이니까 일단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가지를 버리세요. 뭘 버리라고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이 경영학이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을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영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외울 게 상상을 초월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경영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경영학이 너무나 싫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영학은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을 제발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영학 외울 거 하나도 없어요 라고 뻥을 치진 않아요. 네. 어쨌든 시험 목적이기 때문에 암기하셔야 될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해가 수반돼 버리면 그 암기라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죠. 그 다음에 또 그냥 무조건 외우시면 뒤에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요, 잘 안 남아 있어요. 계속 도망간단 말이죠. 하지만 이해를 하고 외울 걸 외우시면 잘 머리에 남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은 제발 좀 버려주시고 최대한 이해를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
그냥 무조건 외우게 해드리는 그런 형태의 강의가 아니라 최대한 이해시켜드리면서 가는 형태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일단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나 앞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던 내용이긴 한데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아까 앞에서 한 3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아, 칠판 쓰진 않았어요. 익숙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익숙함을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제가 제일 많이 익숙함을 만들기 위해서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지금 일정상으로 매주 월, 수, 금 오전 9시에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이 있죠. 예. 근데 죄송한데 그 9시 수업 전에 딱 5분만 좀 뺏을게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야 예습하라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예습하라는 이야기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5분 동안 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습하라는 이야기 아니고요. 그냥 그날 나갈 진도분을 머리는 딴 데 외출하고 계셔도 상관없으세요. 딴 생각하고 계셔도 상관없으세요. 단 눈만 그날 나갈 진도를 한번 쭉 훑어만 좀 봐주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걸 해결해줘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뭐에 대한 것들을 좀 염두를 하게 될 거냐면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회계사 1차 시험 목적상으로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회계사 시험 준비한 경력이 있어서 상황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금은 아직 잘 못 느끼시겠지만 계속 이제 과정을 쭉 진행하다 보면 경영학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회계학, 세법 이런 것들에 대한 분량이 워낙 커서 나중에 시험 날짜 임박해 갈수록 경영학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걸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무조건 시간 내서 경영학 열심히 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제가 경영학을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거지 경영학에 대해서 100점 받는 걸 목표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영학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수업 시간 안에 모든 걸 해결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복습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남는 시간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시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이 수업 시간 안에 최대한 모든 것들을 가져가게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은 인지적으로요. 익숙한 건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건 천천히라도 받아들이면 그나마 괜찮은데요. 기본적인 마인드는 튕겨내버리는 마인드예요. 그러면 수업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빨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걸 빨아들이기 위해선 아주 얄팍하게나마 익숙함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5분 동안 잠깐 내용들을 훑어보시면 이제 걔네들이 제가 강의 시간에 하는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순간적으로 두 번째 자극이 되어 버리겠죠. 그리고 그게 바로 익숙함이 만들어져서 그냥 미리 안 본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것보다는 훨씬 빨아들이는 속도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각하게 예습하거나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고 가볍게 한번 읽어만 좀 달라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익숙함을 만들어줘서 수업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5분만 좀 투자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게 되는 거고, 이 방식은요 어디에도 분명히 적용할 수 있냐 하면 복습할 때도 적용할 수 있으세요. 예. 어쨌든 경영학에 쓸 수 있는 시간 많지 않으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수업 끝나고 경영학 그걸로 땡 하진 않으실 거잖아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예. 복습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복습을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과목이든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복습해야지라고 생각이 되면 책상에 앉으셔가지고요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복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1페이지부터 라인 바이 하나씩 읽어가면서 꼼꼼하게 복습을 하셔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경영학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경영학은 그렇게 하시면 복습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버릴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냐면 일단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복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소설책 보시는 것보다 조금만 심각하게 한 2, 3회독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2, 3회독을 쭉 읽어보시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복습을 하시면 그 라인 바이 라인으로 복습할 때 들어가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가볍게 읽으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계속 익숙함 또는 이제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다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복습할 때 제일 첫 번째는 한 2, 3회 정도 다독을 하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독을 하시게 되면 이게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들어가는 바람에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을 현저하게 줄여줘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는 처음에 다독의 형태로 그 복습 범위를 한 2, 3회독 그냥 가볍게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정독하는 형태로 복습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임을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5분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일반적으로 강의하면서 뭐에 대한 걸 좀 강조하냐면 얘에 대한 걸 좀 강조하는 편이긴 해요. 역시나 제가 그 서브노트를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경영학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 두꺼운 교재를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용도 때문에 가장 응축해 놓은 걸로 제가 교재에 뭘 담아 놓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편별 요약 정리를 담아 놓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또 그 편별 요약 정리는 아주 많이 응축돼 있잖아요. 결국 뭐가 좀 필요할 듯 하냐면 교재와 편별 요약 정리 중간 형태가 좀 있어야 빠른 시간 안에 회독수를 좀 늘리면서 효율을 추구할 수 있는 측면들이 생겨요. 그리고 또 뭐도 좀 해주셔야 되냐면 소위 이야기하는 단권화라는 것도 좀 해주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목적상 서브노트는 가급적이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한편으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고 있는 것과 똑같죠. 왜냐면 별도의 시간을 내서 서브노트를 만드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근데 또 역시나 이제 뭐 경험 있으시겠지만 서브노트를 별도로 만들면 그것 또한 시간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또 전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수업 시간 안에서 모든 걸 좀 다 해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서브노트를 만들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서브노트의 초안을 잡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브노트의 뼈대를 잡는 게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것까지 다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일단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나면 잠깐 쉴 거니까 쉬는 시간에 그 노트 한 권을 좀 준비를 하세요. 그 노트 한 권을 좀 준비하셔서 이제 제가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서 위주로 강의를 진행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 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칠판에다가 막 판서하지 않을 거예요. 뭐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대충 어떻게 판서할지 나오잖아요. 목차책에 다 잡아가지고 그 목차책에 맞춰가지고 판서하면서 강의할 거고 그냥 그 판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으시면 그리고 그게 종강하면 그냥 깔끔하게 서브노트 하나가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노트 한 권 구입하셔가지고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 내용, 그러니까 칠판에 판서하는 내용들을 그냥 받아 적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 적으시면 그게 그냥 서브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서브노트에다가 뭔가 이제 추가하실 내용들을 이제 추가하시면서 단권화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주시죠. 그냥 주시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못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못 드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없어요. 예. 제가 어떤 강의 노트를 가지고 사실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머리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그 서브노트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물론 저도 강의를 좀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저 강의 20년 넘게 했거든요. 예.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판서 내용도 표준화돼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때그때마다 조금 다르게 가는 것들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강의하면서 이게 더 좋아 보인다면 이렇게 가는 것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서브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 관해서 이제 그 여담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적이 한 번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서브노트를 드리지 않고 이제 하니까 어떤 학생 하나가 그 종강하고 나서 저한테 찾아와서 교수님 선물이요 하면서 뭘 한 적이 있었냐면, 제가 칠판에 판사한 내용을 그 친구가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걸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저한테 거꾸로 준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았으니까 이제 그럼 이제 나도 이걸 한번 활용해 볼까? 라고 해서 제가 그걸 활용하면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딱 1년 해보고 다시는 안 해요. 제가 그걸 1년 동안 쓰면서 강의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강의가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거기다 맞춰서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의가 죽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 절대로 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리지 못한다는 변명을 너무 길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직접 좀 작성하시면서 그 서브노트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직접 써보는 것도 한 번의 공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서브노트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될 텐데, 그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서브노트 쓰실 때 일반적으로 이제 노트 구입하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쓰시는 형태로 노트 쓰실 거잖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그 노트를 아직 구입하지 않으셨으면 가장 이상적인 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노트를 구입해 주셨으면 제일 좋겠고요. 옆으로 긴 형태가 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그냥 이런 형태의 노트를 가지고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쓸 때 이 형태로 바꿔서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제가 추천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서브노트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서브노트에다가 단권화를 좀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단권화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서브노트에 대한 내용이 쭉 들어오고 나면 거기다 추가적으로 뭔가 색깔을 달리하다든가 해서 뭔가 써 주셔야 되는데, 그걸 공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얹어져야 되는데 그걸 얹기 위해서는 공간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형태로 쓰게 되면 그 노트의 공간들을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형태로 끌고 가면 이제 빈 공간들이 좀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을 활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작성해 줄 것을 미리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그 제가 판서하는 스타일이 조금 옆으로 길어지는 판서예요. 예, 왜냐하면 계속 꼬리꼬리 물었고 흐름대로 끌고 가야 되는 형태의 판서가 좀 많아서 옆으로 좀 퍼지는 형태의 판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쓰시다 보면 이 끝에 가서 되게 몰리실 거예요. 그래서도 가급적이면 이런 형태로 좀 작성해 주실 것을 미리 말씀드려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가시다가 틀어지면 안 되니까 미리 말씀드려요. 가급적이면 노트는 이런 형태로 작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서브노트에 대한 것들 말씀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이제 지금 아직 진짜 시험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실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인드로 공부를 하실 거냐면, 출제자가 문제를 내면 그 문제를 맞춰야지 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실 거잖아요. 근데 아직 초창기니까 조금 마인드를 바꿔보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이건 미리 말씀드리지만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원상복구 하시면 되세요. 무슨 얘기냐면,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출제자 입장에서 공부한다는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도, 이게 익숙하시면 조금 빠른 시간 안에 경영학을 빌드업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걸 공부해서 문제를 풀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걸 공부해서 문제를 내야지 라는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자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요게 맞으시면 본인한테 맞으면 생각보다 경영학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다 하세요라는 의미는 아니고 본인이 한번 시도해보고 맞는다라고 생각되면 계속 밀어붙이시는 거고 아니다 싶으시면 바로 수험생 모드로 돌아오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내용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고 또 한 가지 딱 요 한 가지예요. 마지막 내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뒤에 그 특히 기출 및 예상 문제 쪽 가시다 보면 어떤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냐면 본문에 없는 내용인데 문제로 만들어진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본문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문제를 만들어 놓고 있거나 문제가 들어가 있냐라는 건데 다른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 교재 문제를 담아드리면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물론 그게 전혀 아닌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시험 준비하시는 과정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경영학은 교재 본문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야 되는 내용도 있지만 문제 베이스로 정리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모든 것들 다 열어드려야 되니까 본문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문제 베이스로 정리해야 되는 내용들은 문제 안 담아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종 공부하시다 보면 본문에 없지만 문제로 들어가 있는 것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해설을 좀 자세하게 달아놓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내용들을 좀 정리해 가시면 되는 거고 요게 일단 첫날 오리엔테이션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다 이제 좀 더 세부적인 것들은 강의하면서 또 이것저것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첫날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요 세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일단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들 전부 다 마무리 짓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경영학이란 늪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